청문회 날짜는 어제 여야 간사가 합의한 대로 다음 주 월화 9월 2일에서 3일까지로 잡혔습니다. 약간 진통이 있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이 수용했습니다. 문제는 증인인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한 증인은 87명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 딸 다 출석해야 된다라고 증인 요청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 어떻게 온 가족을 다 불러서 모욕을 주겠다는 것 아니냐. 이건 정말 비정하고 비열한 정치다. 가족 신상털기 청문회는 안 된다. 교수 2명 정도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 앞으로 6일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 증인 채택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거진 의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추출해 보니까 80명 있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증인을 신청한다는 거는 또다시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청문회를 거부하려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족 신상 털기하겠다는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이미 가족 신상털기 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심에 있는 분들이 다 가족입니다. 압수수색 했다해가지고 그게 무슨 뭐 유죄의 어떤 소명이 있다든지 이것이 확인이 있다든지 이런 걸 단정해서 한다는 것은 뭐 검사 출신이신 또 우리 김도욱 간사 입장에서 많이 안 맞으시고 학원 비리 사모펀드 이 의혹 관련해서 지금 조국 후보자가 깊이 관여되었다. 그렇게 보는 국민들이 대부분.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이 87명인데요. 어떤 분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은 어머니,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죠. 웅동학원 이사장인데 동생 그리고 동생과 이혼했다는 그 전 재수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딸, 단국대 교수 아주 거의 모든 가족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네. 증인이 중요하죠. 근데 87명 좀 많네요. 예, 이번 아마 청문회의 핵심은 증인 청문일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87명 명단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족 중에도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모펀드잖아요. 예. 사모펀드에 추가적으로 돈을 집어넣은 사람이 그 조국 씨 부인의 처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코링크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그 오촌 조카라고 추정되는 조모 씨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웅동학원 같은 경우도 그 처남이 행정실장으로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족이라고 해도 친인척이라고 해도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예를 들면 뭐 교수 몇 사람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단국대 논문 관련해가지고 그 교수님, 공주대 인턴십 운영해가지고 그 부인의 친구라고 얘기하는 그 교수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나와야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국당에서 87명을 다 관철시키지 않을 텐데 적어도 10수명이라도 이 증인은 왜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적시를 해서 예. 일단 국민들한테 공감을 얻어야 돼요. 그 여당, 야당이 막 싸우기 전에 왜 이 증인이 꼭 필요하냐. 그러면 아마 그중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증인들이 언론에서 찾아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꼭 필요한 증인 목록들을 정리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제시하는 것, 이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혹시나 우려인데요.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이게 이미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고 해서 말할 수 예. 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게 되면 청문회에서 그러면 저는 국민 정서는 폭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은 조국 후보자들은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그걸 청문회에서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장성철 소장. 네.
자유한국당도 설마 87명 다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겠죠? 그럼요. 저렇게 이제 제안을 해보고 예. 이제 여야 간에 협상을 해서 이제 증인을 채택하게 그런데 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듯이 정말 처음에 무조건 불러놓고 보자가 아니고 이러한 증인은 정말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더 엄선했다면 더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않았을까요? 저건 뭐 협상의 기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여당과 이렇게 좁혀가야 되겠죠. 근데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의혹이 관련된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이번 기회에 다 털고 가야 된다. 그분들이 하는 그 여러 가지 증언들이 서로 상충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소한 의혹이라도 제기된 분들은 모두 다 나와라.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딸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네. 당사자도 다 나와요. 당사자니까. 네. 박원석 의원은 증인 지금 명단들 쭉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당위가 아니고 현실입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증인 채택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게 청문회 5일 전에 증인들이 통지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3일 날 증인 신문을 한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증인 명단이 합의가 돼야 당사자들이 통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증인 중에는 출국한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증인을 많이 불러서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하겠다. 내지는 망신주기식 그런 청문회를 하겠다. 이게 별로 효과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저희가 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여러 청문회를 해보면 결국에는 그 대상자, 당사자한테 질문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또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게 있다면 다시 공격하고 이게 핵심이지 증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답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게다가 증인들 중에는 지금 검찰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 한국당이 원하는 증인들 중에는 검찰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도 나와서 진술을 예.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진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한국당이 전략이 있다면 많이 채택하고 뭐 또 당위적으로 주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청문회를 얼마나 내실 있게 제대로 이 날카로운 창으로 이 청문회를 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그런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당이 보이는 모습으로 보면 별로 그다지 효과적인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하겠다는데 좀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과연 이제 조국 후보를 낙마시킬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이렇게 증인이 많다 보면 정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채택되지도 않을 거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이미 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처럼요. 저 핵심은 두 가지인데 결국은 5일 내에 송환이 된다는 거. 지금 2일 날 나올 분들은 오늘 가야 되고 3일 날 나올 부분은 내일까지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수사 중이라는 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관건은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조국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족 검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관련된 거 모든 분들을 부른다고 해서 나올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자가 펀드 관련됐다 그러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이라야 되고 예를 들어 학교 관련된다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뭐 이사회를 참석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건 서류로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입시에 관여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입시에 어떻게 관련됐는가 그런 걸 소명하고 그다음에 증인을 불러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 한국당에서는 언론에 나온 모든 사람들 다 불렀는데 다 부르겠다는 것인데 아마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 증인 관련해서 서정 변호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뭐 저는 이게 87명은 좀 많지만 시간도 이게 이틀이면요. 한 사람들에게 신문 시간이 있잖아요. 따라서 한 10여 명 정도 압축이 필요한데 그러게 가족은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건은 온 가족이 전원 고발된 사상 초유의 사건이에요. 근데 조국 후보자는 해명할 때마다 야 아빠로서 나는 철저하지 못했고 좀 안해했다. 이런 식의 해명해요. 그럼 이게 청문회 나와서 전부 이게 부인이 했고 딸이 했고 나는 이게 아빠로서 좀 못 챙긴 거 철저하지 못했고 안해인 거다. 이래 변명해버리면 어떻게 추궁합니까? 제가 보기에 조국 후보자는 누구보다 이 딸을 용의 주도하고 주도 면밀하게 철저하게 챙긴 사람이에요. 이걸 이렇게 진실을 밝히려면 딸이든 부인이든 특히 펀드는 오촌 조카, 그다음에 그 처남 이런 사람에게 반드시 불러야 돼요. 동생처, 위장 이용까지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가족은. 그다음에 교수는 당국대, 그다음에 부산 의대 장학금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펀드의 대표 이상훈 대표나 벌써 근데 문제는요. 윤석열 청문회에서도 그 변호사가 청문회 안 나오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법에 따르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안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국회 모독으로 고발해서 어떤 변호사 말이죠? 윤석열 청문회 때 변호사 소개시켜줬다 할 때 그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고 국회 안 넣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회를 모독하는 이건 국민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반드시 고발해서 처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서지현 부대변인. 예,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의혹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는 80명이 아니라 뭐 800명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전공법을 해야지 정치 공세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딸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뭐 공교롭게도 우리 김성태 우리 자유한국당 전 의원 2012년도에 딸 KT 부정 입시 그럼 딸이 나와서 증언하지 않거든요. KT 이석채 회장하고 그 당시 본부장이 와서 증언을 했거든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뭐 길게 볼 것도 없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례를 보는 것이 그게 맞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증인 채택 어떻게 보는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엿새 동안 어떻게 증인을 채택할 거냐, 몇 명을 할 거냐,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날짜를 놓고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초 9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하는 걸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경로했다고 하지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와 언쟁을 벌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기간을 넘겨서 합의를 해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권자가 3일부터 4일, 5일까지 3일을 줄지 5일부터 5, 6, 7일 날 줄지는 아직 돌아오지 않는 일정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자꾸 대통령을 국회에 무조건 따르라고 하는 거에 문제란 거예요. 그건 합의 안 됩니다. 예? 그건 합의할 수 없어요. 국회에서 합의한다고 해서 합의되는 거 아니에요. 간사간 합의사항인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2일, 3일 못하는 거는 왜? 법 해석이 그렇다니까요. 아이고 참 아니라니까요. 아니 간사님 그렇게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문회 일정의 합의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합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결정은 상임위 중심주의에 입각해 존중합니다.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만큼 야당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충분히 문제 제기하고 후보자의 소명을 듣는 성숙한 자세로 임하길 촉구합니다. 조국 후보자는 청문회 이전이라도 국민들께서 실체적 진실을 아실 수 있도록 언론과의 대화를 최소한이라도 진행할 수 있기를 권고합니다. 현근택 부위원장. 네. 어제 여야 간사 합의 결과를 듣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경로했다라고 네네. 하던데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겁니까? 가장 중요한 게요. 하루 하냐 이틀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9월 2일까지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예. 9월 3일부터는 이제 대통령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9월 3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9월 2일까지 마치게 돼 있는데 그걸 마치 9월 3일까지 간다 그러면 사실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월 2일까지 20일 내에 마치고 안 되면 10일간 대통령이 더 다시 요청을 그렇죠. 하고. 요청을 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9월 3일이면 이제 국회의 권한 바뀐 거죠. 그 부분에 강기정 대해서 수석이 제기했던 것도 그것도 그 문제입니다. 문제군요. 그러니까 이 일을 넘어갈 수 없다. 국회에서 합의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야 간의 간사의 합의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권한이 있는데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이미 넘어왔지만 여기 9월 2일까지는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 일 넘어간 것은 국회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얘기죠, 기본적으로. 예. 그런데 간사들이 협의할 때 원내대표의 위임을 물론 받겠지만 그런 중요한 부분이면은 원내대표하고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마 얘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하루가 아니라 이틀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금토는 안 되잖아요. 목금을 해야 되는데 앞에 말씀처럼 5일 전에 보내는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틀은 해야 되겠고 원래 사실은 우리 당은 하루 하자 그랬고 한국당은 3일 하자 그랬는데 바른미래당은 2일 하자 그래서 2일안을 받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마 주말이 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장성철 소장 당초 자유한국당 사흘 하자고 그랬는데 사흘 하자고 얘기했을 때 뭐 설마 사흘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틀 건진 것도 소득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대표가 그런 중재안을 낸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받아들인 거라고 보고요. 저는 좀 저 아까 모습을 보고 유감스러웠어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떻게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그리고 법사위 간사들이 모여서 합의한 국회의 일정을 어떻게 청와대 일개수석이 저런 식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고요. 그 협박에 청와대의 협박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이인영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현 부위원장이 얘기하셨듯이 분명히 법사위 간사들이 합의를 했을 때 이인영 원내대표랑 당연히 조율을 거쳤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2시간 후에 이건 말도 안 된다라면서 분노를 표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개 수석이지만 또 삼선 의원 출신이니까 나름 이제 그동안 쭉 원내 경험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래서 더 문제 삼고 싶은 거예요. 예.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았으면은 저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 그래 인정할 수 있어. 하지만 본인도 국회의원 하면서 여러 가지 여야 협상을 해서 조율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그 국회법에 조금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일정들을 마련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여당의 저런 모습은 정말 여당답지 않았다. 자, 현근택 변호사 한 말씀 하시기 전에 하나만 먼저 네. 여쭤볼게요. 지금 김도읍 간사가 여야가 국회가 합의하면 위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법률가로서 그 표현은 어떻게 그렇지 생각하십니까? 않죠. 왜냐하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법에. 그러니까 국회로 오면은 20일 내에 마치게 돼 있고요. 상임위에 올라가면 15일 내에 마치고 그다음에 3일 내에 청문보도 채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날짜가 14일 날 넘어오고 초일을 산입하면 9월 2일이 됩니다. 그럼 9월 3일에까지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요. 권한이. 지금 말씀처럼 이거는 어찌 보면 9월 3일부터는 청와대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그거를 마치 국회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기간을 20일로 정해놓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오버한 게 아니고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그거는 국회법에 대한 다른 이해인데요. 예. 말씀하시는 대로 엄격히 따지면 9월 30일이 맞습니다. 9월 3일이. 그런데 9월 2일까지가. 예, 9월 2일까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국회법을 보면 그중에 절차 규정에 대한 혼시법적 성격이 있는 것이 있고 반드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도록 무효가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12월 3 옛날 같으면요. 12월 31일 날 12시까지 예산안이 통과 안 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혼시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서 그동안 국회가 합의에 의한 관행적 운영을 존중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번에 그래서 만약에 합의 안 했다 진짜 이건 말이에요. 그러면 재송부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일정 잡으면 되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려면 좋다. 지금 일정 잡지 말고 그럼 재송부 요청해라. 그러면 3일이든 4일이든 5일을 잡겠다. 이러면 얘기가 또 달라진다니까요. 자, 세 분이 한마디 하시겠다고 들었는데 일단 제가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 맨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9월 2일까지 맞춰야 되는 게 맞고요. 9월 3일로 넘어가려면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재송부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강행법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재송부라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정 부분 그건 서로 간에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 양해를 전제로 합의를 했던 건데 이 여당의 간사와 원내대표 간에 약간의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원내대책회의를 거쳐서 어쨌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의 관행을 존중해서 2일, 3일 하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강기정 수석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게 부당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일 내에 맞춰야 되고 아니면 대통령이 재송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송부 행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 예.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더 빨리 진행하고 싶었고 자유한국당에서 늦추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타협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이 일은 넘기지 말아서 시작된다라는 민주당 안을 받아들인 거고 자유한국당에서 3일 주장하는 걸 바른미래당에서 이틀 주장하니까 합의를 본 거잖아요, 사실은. 예, 서정부 대변인.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9월 2일, 3일 이제 오후 계속 이제 논의가 해서 이제 합의를 수용을 한 거잖아요. 이 왜 수용했냐면 그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원하고 지켜야 되는 그 보수의 그 가치가 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법 자체를 어겨서까지 이걸 해줘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의 논의를 했었던 거고 강기정 수석관이 일개 수석이 아니고요.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재송부에 대한 의견을 이게 확인을 하고 나서 뭐 양해를 구하면 되는데 재송부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9월 3일 또 괜찮다고 단정 지어버리면 대통령 청와대에 당연히 권한이 아니고 그는 권리일 수도 있지만 의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절차 없었기 때문에 강기정 정무수석이 개인이 아니고 청와대 입장에서 대변한 거죠. 예. 그걸 잘 구분해 주셔야 된다. 예, 이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논쟁거리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특검법에 특검이 기소하면 1심 3개월, 2심 2개월, 32개월에 마치라. 이렇게 기간 제한이 있으면 이걸 이게 지켜야 됩니까? 지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몇 년째 재판하고 있습니까? 기간이라는 거는 반드시 이게 지켜야 되는 가행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지켜도 좋은 훈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정태근 쪽이 당연히 훈시 규정이라는 데 이설이 없고 또 이게 선례도 있는데 이게 왜 논의가 돼야 됩니까? 진짜 1분만 얘기할게요. 법원에서나 날짜 안 지키면요. 국회에서 이게 훈시 규정 아니라고 규정을 해도 법원에서 잘 안 지킵니다. 그걸 국회에 끌어들일 필요는 없고 가능한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20일 기간이 훈시 규정이라는 규정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권한도 국회에 없어요. 예, 법에 정해졌으면 지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자주 있으니까 또 국회가 욕도 먹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법적 일정을 넘겨서 유감이지만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앞으로도 청문회 얘기 계속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